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예욕도 있고 뭔가 명예도 가져갈 수 있고 추세도 가져갈 수 있고 약간 그런 좀 끝판왕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도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아도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을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살 중에 하나인 귀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귀인이라고 하시면 나를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 혹은 내 인생에 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주에서도 땡땡귀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천을귀인, 문창귀인, 문곡귀인, 확단귀인, 뭐 월덕귀인, 태극귀인 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글자들이 있다고 해서 사실 무조건 그게 드러나느냐는 아니에요. 좀 더 자세한 설명 이따 드려보고요. 일단 귀인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귀인들 종류에 해당되는 귀인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아닌 경우에는 내가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 귀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아셔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기르시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순탄하게 좋은 모습으로 발현시킬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귀인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말은 어떤 사람이라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지만 정작 그거는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의 귀인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귀인을 볼 때는 12신사 같은 경우에는 삼합을 기준으로 왕지에서 두 번째다, 뭐 왕지에서 뒷글자다, 첫 번째 오는 글자 앞글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약간 조합으로 보셔야 돼요. 거진 외워야 하는데 원리 같은 것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최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귀인은 여러분들이 사주에서 어떻게 보시냐면은 첫 번째 대전제는 충, 형, 해, 파가 안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귀인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내가 있다고 해서 작용되는 게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내 사주에서 어떤 지지끼리 안 맞는 동물들끼리 맞닿아 있는 경우에는 충이 되기 때문에 귀인의 영향이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뭐 형, 해, 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합도 이제 합해서 만들어진 기운이 귀신이라면 내 사주에 필요 없는 기운, 안 좋은 기운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나쁘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내 사주에서 귀인이라는 글자가 온전한지를 보셔야 되고, 충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콘텐츠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아니면 여기 뜨시는 거 보시고 바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충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귀인을 볼 때는 사주 만세력을 딱 봤을 때 아무런 지식이 없을 때 내 사주에 천을 귀인 딱 적혀있네, 그럼 내 사주 좋은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0살부터 100살까지 만사형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귀인은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절대 아니고 귀인도 시기를 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타고난 보호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귀인에 해당되는 거를 어떻게 발현시킬지 방향성을 아는 게 조금 더 사주를 입체적이고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분야를 조금 더 잘 가져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귀인을 활용하실 때는 이거는 나의 수호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은 저는 아니라고, 입체적이지 않은 평면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가장 많이 보이는 네 가지의 귀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강국이죠. 어머님들이 보통 내 자식의 사주를 볼 때 선생님 얘가 공부를 좀 잘할까요? 라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좀 해당될 수 있는 게 문창귀인이라는 아이인데, 문창귀인 같은 경우는 딱 봐도 뭔가 약간 선비 느낌 나지 않아요? 선비는 글도 쓰고 예전에 이제 풍류를 즐긴다면서 뭐 리코더도 부르고 리코더가 아니고 단소도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창이라는 게 뭐 문과의 문이라고 해서 학문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창귀인이 있으신 분들은 공부 혹은 예체능에 깊은 조예가 있다, 그렇게 타고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창귀인은 학문적인 의미로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예술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예술가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친구들, 뭔가 좀 봄을 받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받을 만한 그 사람들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실력자들은 다 문창귀인들을 깔고 있더라고. 근데 이 문창귀인이라는 게 그분들을 보면은 답이 아니라 그분들의 개성을 되게 잘 살려서 뭔가 한 가지 장르화시키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문창귀인은 사실 학자적인 측면보다는 예체능에서 두각을 펼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간이 있으면은 지지에 오는 글자들이 거진 다 식신상관이 좀 많습니다. 식신상관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발휘하고 표현해내는 능력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식신상관의 개념과 문창귀인을 조금 연결시켜서 이해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각 일간별로 표를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해당되는 일주, 육식갑자 중에 아예 박혀있는 일주가 있고 일주로 올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요. 갑목 같은 경우에는 사화가 그런 경우고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오화, 경금 같은 경우에는 해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자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 일주는 없잖아요. 을오 일주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일주로는 올 수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을목 일주인데 오화가 월지에 있거나 연지에 있거나 뭐 이러한 경우에는 요거를 기인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일지를 가지고 갑자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무신, 기유, 이민, 계묘, 병신, 정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글자들은 아예 일주에 딱 박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월주나 연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유일주 중에 아이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유님 굉장히 가사도 잘 쓰고 노래도 잘 하시죠. 자, 두 번째로는 학당귀인입니다. 이 학당귀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카이캐슬, 대한민국 교육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더 나아가서 부합하는 글자 같아요. 이 학당귀인은요, 저는 딱 보고 스카이캐슬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문창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학문에 욕심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분들은 정말 수능 괴물, 정말 대학교 가서도 대학원 진학하시는 분들, 내가 교수를 하거나 내가 학문의 능력을 좀 파시는 분들, 혹은 요새는 좀 연구원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예체능보다는 학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인투되어 계시는 분들, 조금 더 가까우신 분들이 학당귀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몰입력이 굉장히 강해요. 몰입도가 굉장히 강한데 그 강한 부분이 공부이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은 또 글을 잘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맨날 논문만 읽고 책 읽고 하다 보면 당연히 글을 잘 쓰겠죠. 문장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학당귀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다른 예체능 분야 중에서도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대사회에서 뭐 문창귀인도 좋지만 학당귀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현대사회에 굉장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는 콘텐츠의 시대이고 콘텐츠는 결국 기획에서 나오는데 그 기획은 결국 글쓰기거든. 그래서 학당기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대학원생 분들 중에서 막 고통받고 계신 분들 취미생활로 콘텐츠 만드는 것도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학당기인도 똑같습니다. 갑자에 해당하는 일주가 있으면 없는 일주도 있어요. 일단은 없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갑해, 갑목은 해수, 을목은 오화, 경금은 사화, 신금은 자수. 이렇게 신금, 자수, 을목, 오화는 문창기인이랑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주에 봤을 때 그리고 선생님 저는 귀인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목, 을목, 경금, 신금 이 네 가지 일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각각의 글자들이 내 사주에 연지, 월지 혹은 시지에 오는지를 좀 봐주셔야 되고, 아직 일주로 박힐 수 있는 혹은 갑자에 해당되어 가지고 내 사주에 그대로 들어오면은 학당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글자들을 말씀드리면 병인, 정유, 무인, 기유, 임신, 계묘. 상당 부분 문창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주에 딱 박혀 있을 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요것도 똑같이 내가 뭐 병진일주인데 내 사주에 월지에 인이 있다, 요것도 해당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묶여져 있는 글자들은 갑자 그 자체로 왔을 때 조금 더 파워풀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문곡귀인인데, 문곡귀인도 그럴 문이잖아요. 자, 공부랑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학당귀인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카이캐슬이라고 했을 때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공부를 직접 하는 어머니 5만원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만원권의 신사임당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태롭게 있으시잖아요. 조선시대의 자식교육 끝판왕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곡귀인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공부나 뭐 그런 학문적인 부분에서 조예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바탕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문곡귀인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정말 찐찐찐찐 대치동 스카이캐슬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이 문곡귀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머니의 영역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학당귀인과 조금 굉장히 반대되는 건 뭐냐면은 이 문곡귀인은 좀 특이하게 제가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문창귀인과 일지가 보면은 충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문창귀인에 반대되는 기운이 문곡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문곡귀인은 확실히 어머님빨이 좀 있다, 반면에 문창귀인은 내가 타고난 어떤 표현 능력이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창과 문곡은 조금 비슷하다. 근데 문곡과 문창은 구분하는 케이스는 지지 간에 서로 충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문창귀인만 잘 외워주셔도 이건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곡귀인들은 연예계랑도 굉장히 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있지에 보면은 이제 유나님이랑 유진님께서 콘서트에서 캐스팅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자식들이 문곡귀인이 있다면은 열심히 콘서트에 모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건 그냥 농담이에요. 일단은 해당되는 일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병인일주, 무오일주, 정묘일주, 기묘일주,
임신일주, 개묘일주. 6가지 자체는 문곡귀인이고요. 간목은 해수가 올 때, 을목은 오화가 올 때, 경금은 사화가 올 때, 신금은 오화가 올 때. 이 4가지 케이스가 문곡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지를 보면 다 충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을귀인입니다. 귀인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 천을귀인이에요. 근데 이 천을귀인은 공부했을 때 좀 그랬던 게 약간 조상님이 도와주는, 조상님의 은덕이 있는, 막 조상님이 막 수호령처럼 내려와서 도와준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던데, 솔직히 그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하고 명예욕도 있고 뭔가 명예도 가져갈 수 있고 추세도 가져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좀 끝판왕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봤던 거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만약에 티코를 몰고 있는데 앞에 화물차랑 박아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막 살아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처럼 사실 누가 봐도 흉으로 빠지는 일들이 길로 바뀐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좀 무마되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저는 천을귀인은 흉화를 길화로 해주는, 혹은 좀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수호신이라는 설명이 이해는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을귀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악간론자 돼가지고 난 천을귀인 있으니까 내 인생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을귀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넉넉고 있다가는 그냥 크고 다치거든요. 다만 총명하고 지혜롭고 뭔가 영감이 발달해 있고 요 3가지만 봐도 이미 이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하드캐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볼 수는 있겠네요. 자, 천을귀인은 시간으로 봤을 때 간목, 무토, 경금은 토, 미토가 지지에 있을 때, 그리고 을목과 기토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신금과 자수가 있을 때, 정화와 정화이가는 유금과 해수가 지지에 있을 때,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임목과 오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임수와 개수 같은 경우에는 사화와 묘목이 지지에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금은 조금 영향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조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가 되거나 좀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더더욱 내가 어떤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남한테 의지해서 이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태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을귀인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만사형통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사주에 귀인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일단은 귀인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요거를 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귀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저한테 부탁을 주셔가지고 만든 콘텐츠니까 요거 한번 잘 보시고 본인 사주에 어떤 귀인들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귀인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귀인만 말씀드렸고요. 저는 도화도르였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팔로우 해주시고 꿀팁 같은 것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눈팅만 하시면 제가 도화살 날릴 거예요. 알죠? 안녕.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